안녕하세요, 벨벨 역사입니다. 오늘은 초안지 3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항우는 유방을 홍문이라는 곳으로 불러내서 연회를 베풀다가 기회를 봐서 유방을 죽이기로 하죠. 그런데 연회장에서 항우는 오히려 유방의 현란한 말솜씨에 넘어가서 유방을 죽일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걸 본 항우의 책사 범증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항우 대장군은 왜 이리 멍청하신 거야. 저런 감언이설에 넘어가다니. 안되겠어. 그럼 나라도 유방을 죽여야지. 항장, 너가 나가서 건물을 추다가 기회를 봐서 유방을 베어버려라. 이렇게 범증은 유방을 죽이기 위해 항장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항장은 건물을 추는 척 하면서 유방을 죽일 기회를 보는데요. 그러다가 항장은 이제 거의 유방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까지 저번 시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유방은 이 계획을 눈치채고 이 사람이 건물을 추다가 나를 베어버릴 셈이로구나. 어쩌지? 지금은 일어날 수도 없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죽을 위기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 유방을 구해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저번 시간에 나왔던 항우의 삼촌인 항백인데요. 항백은 항장이 유방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뜬금없이 일어나서 잠깐! 건물을 추니 흥겼군요. 그럼 이걸 살려서 내가 항장의 건무 맞상대를 해주겠습니다. 자고로 건무는 맞상대가 있어야 흥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갑자기 항백이 항장의 건무에 끼어들어 건물을 추었습니다. 그렇게 2인 건무가 벌어지는데요. 항백은 항장이 유방 쪽으로 다가가려 할 때마다 몸으로 항장을 막아서 유방 쪽으로 못 가게 합니다. 항장은 뭐야, 항백 당신이 왜 나를 방해하는 것이야? 어서 나와라. 난 유방을 죽여야 한다. 하지만 항백은 이런 생각이었죠. 유방과 나는 사돈을 맺었다. 내 어찌 사돈이 죽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있겠는가? 내 이렇게 해서라도 내 놈의 암살을 막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항백은 계속해서 항장을 막아서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유방은 항백이 자신을 구해주고 있는 것임을 파악합니다. 유방은 속으로 항백이 나를 막아주는 것이구나. 항백을 포섭해놓기를 잘했다. 항백 저 기특한 것. 저번화에 자세히 나왔듯이 유방은 천부적인 말솜씨와 친화력으로 미리 항백과 친해져서 사돈까지 맺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이 연회가 벌어지기 직전의 일이었는데요. 유방은 그 짧은 시간 동안 항백을 포섭해 놓은 것이었죠. 유방이 만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때 꼼짝없이 죽었을 것이고 400년 통일제국 한나라의 초대 황제가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방은 해냈죠. 한편 항백의 이 돌발 행동에 가장 황당해하고 화가 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범증이었습니다. 아니, 항백놈 갑자기 왜 저래? 이 자식이? 그리고 건물을 추던 항백은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흥이 더욱 나십니까? 이 말에 범증은 매우 짜증이 났겠죠. 하지만 그걸 들은 항우는 역시 둘이 있으니 건무가 더 재미있구려 라고 말합니다. 항우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유방 살해를 놓고 벌어지는 치열한 수싸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저 칼춤을 보니 즐겁고 둘이서 추니 더욱 흥겹다 라고만 생각했죠. 역사서에서는 이런 항우를 보고 멍청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범증은 이런 항우를 보고 속으로 엄청 화가 났겠죠. 하지만 범증은 반드시 유방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죠. 항백제는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계획 다 망쳤네. 그래도 아직 포기할 순 없다. 유방놈을 어떻게든 죽여야 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러나 유방 옆에 앉아있던 유방의 책사 장량은 이런 범증의 생각을 눈치챕니다. 저 건무 추는 놈이 유방님을 죽이려던 거였군. 항우는 별 생각 없는 것 같고 이제 보니 범증이 유방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구나. 그렇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나도 무슨 수를 써야겠어. 그리고 장량은 다들 건무에 정신이 팔린 틈에 급하게 밖으로 나가고 같이 온 부하장수 벙쾌를 부릅니다. 벙쾌는 유방과 예전부터 함께하던 장수인데요. 유방이 이 연회장으로 올 때 유방을 호위하기 위해 함께 온 장수였습니다. 벙쾌야, 지금 범증놈이 유방궁을 못 죽여서 안달이다. 너가 가서 어떻게든 상황을 반전시켜야 해. 너가 연회장에 들어가서 어그로를 끌고 그 틈에 유방궁께서 피할 상황을 만들어봐. 예, 알겠습니다 장량님.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유방님과 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 잘 해줘야 한다. 그리고 벙쾌는 칼과 방패를 들고 바로 연회장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벙쾌가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초나라 병사들이 막아서는데요. 하지만 벙쾌는 이런 초나라 병사들을 방패로 강제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밀려나죠. 그렇게 벙쾌는 기어코 연회장에 입장하는데 그 순간 연회장은 뭐야,
쟨 누구야?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며 번쾌에게 시선이 집중되는데요. 그러자 번쾌는 갑자기 엄청나게 험상궂은 얼굴을 지어 보입니다. 사기 항우봉기에 따르면 이때 번쾌는 머리가 위로 곤두서고 눈꼬리가 찢어진 모습을 하여 그 포스가 대단했다고 기록합니다. 천하의 항우도 이런 번쾌의 얼굴을 보고 약간 놀라서 본능적으로 벌떡 일어서서 검에 손을 갖다 대었다고 하는데요. 항우는 뭐야? 그대는 뭐하는 사람인데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러자 재빨리 장량이 들어와서 장량이 대신 항우에게 대답합니다. 항 대장군, 경계를 푸시옵소서. 인사가 늦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방공의 수하 번쾌라는 사람입니다. 유방공이 유능한 장수이지요. 그러자 항우는 경계를 풀고 번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항우는 번쾌를 자세히 보는데요. 봐보니까 번쾌의 얼굴과 기세가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래, 그렇군. 그런데 저자의 얼굴 형상이 마음에 드는구나. 사내답기도 하고 범 같기도 한 것이 아주 용맹해 보여. 저자에게 술을 내려라. 그리고 항우는 번쾌에게 커다란 잔에 술을 내립니다. 그리고 항우는 그대는 이 정도 술도 능히 한 번에 마셔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잔 쭉 들이키시오. 허허. 그러자 번쾌는 상남자의 포스를 뽐내며 대장군께서 내리시는 술을 어찌 마다하겠습니까? 네, 한 번에 다 마셔드리지요. 그리고 그걸 원샷 해버리죠. 그걸 보고 더 마음에 들어진 항우는 오, 참으로 장사로다. 저자에게 돼지 다리고기도 내어주어라. 그렇게 항우는 큼지막한 돼지 다리고기를 번쾌에게 내려주었는데요. 이번에 번쾌는 정말로 항우의 마음에 들게 되는데 번쾌는 이번에는 방패를 접시 삼아 고기를 올려놓고 갖고 있던 검으로 고기를 잘라서 먹은 것입니다. 이쯤 되면 천하제일 상남자 대회 느낌이죠. 그래서 항우는 번쾌를 더욱 흡족히 여기고 번쾌에게 허허, 그대는 참으로 내 마음에 드는군. 그래, 연회장까지 들어왔으니 할 말이 있어 왔을 터.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보게나. 내 기회를 주겠네. 그런데 그 말에 번쾌는 갑자기 항우에게 사자후를 내뿜듯이 말합니다. 항대장군, 의가 무엇인지 아시옵니까? 항우는 짐짓 놀라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는가? 그러자 번쾌는 준비해온 말을 합니다. 항대장군, 저의 죽은 유방공께서는 운 좋게도 관중을 먼저 점령하셨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저 우연히 빨리 도착했을 뿐이고 유방공은 항대장군만을 기다리면서 어떠한 재물도 탐내지 않고 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포상을 내려주시지는 못할 망정 간신배들의 말에 넘어가 지금 유방공을 죽이려고 온갖 술수를 쓰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대장군께서 어찌 의의를 안다고 하실 수 있겠사옵니까? 물론 이건 순뻥이었죠. 유방은 관중 왕이 되고 싶어서 관중의 항우보다 먼저 도착한 게 맞고 재물도 보전하지 않았고 오히려 진시황의 궁전을 약탈했었습니다. 그저 번쾌의 이 말은 항우가 유방을 죽이지 못하게 하려는 철저히 계산된 번쾌의 낚시였습니다. 단지 번쾌같이 생긴 인물이 이런 말을 했으니 설득력이 높아진 것이죠. 장량은 아마 이 효과를 위해 번쾌를 투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항우는 과연 넘어갔을까요? 네,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라고 믿은 항우는 이제는 유방을 죽이려 했다는 것에 미안함까지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 항우는 머쓱해집니다. 그렇소? 일단 앉으시오. 앉아서 술이나 한잔 하죠. 아마 이걸 항우 옆에서 보던 유방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하하, 번쾌 이 자식 잘한다. 역시 저렇게 생긴 얘가 말을 하니까 항우가 잘 넘어가네. 하지만 유방은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초나라 진영 한복판에 있었으니 유방을 죽일 기회는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방은 곧 이것을 깨닫고 아차, 그래도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 일단 자리를 잠시 피해 있자. 그리고 항우에게 항대장군, 저는 잠시 화장실 좀. 그래요. 많이 마셨으니 그만큼 배출해야죠. 허허, 다녀오시오. 그렇게 유방은 연회장 밖으로 나가고 번쾌를 불러냅니다. 야, 번쾌야, 잘했다, 잘했어. 근데 너가 그렇게 말을 해서 시간을 끌긴 했지만 나 여기 계속 있다가는 범증이 어떻게든 나 죽일 것 같은데 도망쳐야 돼. 주군, 그러면 빨리 도망치십시오. 왜 그리 꿈을 대고 있으십니까? 야, 근데 나 화장실 갔다 온다 했지 아예 간다고는 말 안 하고 나왔단 말이야. 이대로 휙 도망가기는 좀 그런데 좀 예의 없는 짓 아니냐? 그러자 번쾌는 화를 내는데요. 주군, 그깟 작은 예절에 목매다가는 주군의 목이 날아갑니다. 지금 저들은 칼과 도마이고 주군께서는 그 위에 올려진 물고기 같은 처지이신데 그런 사소한 게 중요합니까? 어서 도망치십시오. 그래, 너 말이 맞다. 그럼 그리 하마. 그래도 그냥 갈 수는 없고. 옳지, 그럼 나한테 백벽하고 옥두가 있거든? 자, 너 줄 테니까 가서 선물로 바쳐. 그리고 뒤처리는 너한테 맡긴다. 나 그럼 갈게. 그 선물을 남겨두고 유방은 말을 타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번쾌는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가죠. 그걸 본 항우는 번쾌공, 왜 혼자 오셨는가? 유방공은 어디 가시고? 그래서 번쾌는 둘러댑니다.
아, 유방공께서는 술을 많이 마셔서 만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항 대장군 앞에서 예를 갖추기가 힘들다고 판단되어 직접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표시로 이 백벽과 옥두를 선물로 주고 가셨나이다. 항우는 유방이 도망친 것이란 걸 눈치채지도 못하고 그저 선물을 받자 기뻐하며 허허 그렇구려 유방공이 과음을 하셨구만. 내 이 선물은 고맙게 받도록 하지. 그리고 범증에게 이것들을 건네줍니다. 자 범증, 이 선물은 귀한 것이니 잘 보관하게나. 옆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범증은 말없이 그 선물을 가지고 다른 천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유방이 준 선물을 던지고 그걸 칼을 빼들고 깨트려버리며 참아왔던 화를 내뿜죠. 아, 유방을 죽이지 못하고 그냥 보내주다니. 그리고 뭐? 귀한 것이니 잘 보관하라고? 이 멍청한 항우놈. 내 유방 그놈을 반드시 죽였어야 했어. 하지만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쳤으니 이제 유방은 살아서 우리의 최대의 적이 될 것이고 우리는 다 그의 포로가 될 것이다. 아하! 한편 유방은 말을 타고 약 8km 떨어진 유방 진영으로 도망치는데 성공합니다. 또한 연회가 끝나고 번쾌와 장량을 포함한 유방 일행도 유방 진영으로 되돌아가죠. 이렇게 연회가 끝나자 항우는 역시 말을 들어보니 유방 저 녀석은 관중 왕이 될 생각은 없던 것 같아. 저렇게 착한 녀석을 오해했다니. 아무튼 유방은 내 적이 아니니까 그냥 놔두고 이제는 내가 관중으로 들어가 관중 왕이 되어야겠다. 하지만 범증은 간곡히 진언합니다. 대장군 안 되옵니다. 유방이 지금 돌아갔지만 또 무슨 짓을 저질지 몰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유방을 먼저 치시옵소서. 유방은 훗날 반드시 후환이 될. 하지만 항우는 시끄럽소 범증. 아까 저 유방놈을 보시지 않았소. 저 녀석은 관중에 와서도 나를 기다린 녀석이요. 전우로서의 의리를 지키는 녀석이란 말이요. 내가 착각하여 저런 녀석이 관중 왕을 차지할 거라고 오해했다니. 이제 그런 의심 말고 우리는 관중에나 입성하면 될 것이오. 범증 자네는 이제 조용히 하시오. 그렇게 범증을 뒤로 한 채 항우는 얼마 뒤 군사를 이끌고 관중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이미 유방이 항복시킨 진나라의 수도 함양의 아방궁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서 항우는 완전히 유방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는데요. 유방이 먼저 관중으로 들어와 함양에 입성했을 때는 성 안의 백성의 안전을 보장하고 진나라 황제 자영도 살려주어 죽이지 않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항우는 진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없앤다. 진 황제 자영을 죽이고 궁궐을 불태워라. 그 말을 들은 황제 자영은 잠깐! 유방이 왔을 때는 나 살려준다고 약속했단 말이오. 그런데 갑자기 나를 왜 죽이려는? 시끄럽다. 진나라에 대한 모든 것은 없어져야 한다. 너도 죽어라. 이렇게 황제 자영을 죽이고 진나라 아방궁에 불을 지르는데요. 아방궁은 지금까지 궁궐의 대명사로 회자될 정도로 으리으리했던 궁전이만큼 그 규모가 컸어서 3개월하고도 10일 동안이나 불타올랐다고 합니다. 그 뒤 항우는 신안에서 대학살을 했던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관중 땅의 백성들에게 대학살극을 벌였는데요. 덕분에 진나라에서 가장 풍요로웠던 지방인 관중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파괴가 끝나자 항우는 진나라를 드디어 완전히 이 땅에서 지웠도다. 자, 그러면 나한테도 보상을 줘야지. 이제 나도 왕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관중을 떠나 항우의 고향 서초로 떠나고 서초의 팽성을 도읍으로 삼아 항우는 왕이 되어 스스로를 서초패왕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서초패왕 항우라는 이름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의아한 점이 있는데 관중은 매우 인구가 많고 비옥한 땅이라 그냥 거기 눌러앉아서 왕을 하면 힘을 기르기 좋았을 것을 관중을 왜 굳이 다 파괴시키고 뜬금없이 인구도 별로 없던 서초 땅으로 갔냐는 것입니다. 항우 진영에서도 그걸 지적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간이대부 한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항대장군, 왜 비옥한 관중을 굳이 파괴하고 서초 땅으로 가시려는 겁니까? 당장 파괴를 멈추십시오. 관중을 우리의 본거지로 삼으면 얼마나 이득인데요. 그러나 항우는 일갈합니다. 시끄럽다. 나는 관중보다 서초가 좋아. 그게 이유다. 그리고 서초는 내 고향이니까 가서 고향 사람들한테 자랑도 좀 해줘야 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항우는 군사적 측면, 정치적 측면 이런 거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서초가 고향이니까 그곳에 왕이 되고 싶고 고향 내려가서 자랑도 하고 싶다는 유치한 이유로 서초로 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할 만한 생각이 아니었죠. 그래서 한생은 그것을 한탄하며 지금 하는 짓이 완전 관을 쓴 원숭이 꼴이란 거 아십니까? 왜 이리 아둔하십니까? 그러자 그 말에 항우는 분노하여 뭐라? 내 놈이 감히 내게 그런 말을 하다니. 내 놈을 삶아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한생을 소태 삶아서 죽여버리죠. 그 뒤 항우는 서초패왕으로 즉위하고 자, 이상한 말 하는 놈도 없애고
진나라도 멸망시키고 왕도 되었으니 이제 토 안 달고 나를 잘 따른 녀석들에게 보상을 해줘야지. 공신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왕으로 봉해주겠다. 그렇게 항우는 19명의 공신을 불러 모아 땅을 주고 왕으로 봉해줍니다. 영포는 국왕왕, 장하는 옹왕 등등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기서 항우는 유방도 왕으로 봉해주었다는 것인데요. 유방은 이때부터 한왕 유방, 즉 한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항우는 유방도 어쨌든 관중에는 왔으니까 왕 정도는 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개꿀. 항우가 나를 살려주는 것도 모자라서 나한테 땅까지 주고 왕도 하게 해줬네. 그럼 이제 내 세력을 기를 수 있게 되었구나. 고맙다 항우야. 그런데 막상 유방이 받은 땅은 파촉이라는 곳으로, 그곳은 알고 보니 깡촌 중에 깡촌이었던 곳이었습니다. 유방을 죽이지 못했던 범증은 어떻게든 유방을 크지 못하게 하려고 항우를 설득해서 파촉의 촌동네로 보내버린 것이었죠. 휴... 겨우 항우를 설득해서 유방에게 파촉 땅을 줬네. 기왕이면 왕도 못하게 했어야 했지만 그러지를 못했군. 하지만 죽이지 못했으니 이렇게라도 해야지. 유방 이놈, 내 놈은 그 깡촌으로 들어가서 평생 박혀있어라. 유방은 사람도 얼마 없고 또 지형은 엄청 험난해서 길도 없는 파촉 땅에서 아예 파촉 크래프트를 시작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유방의 앞길은 험난해 보였습니다. 이런 돌투성이 땅 왕을 시켜주다니. 항우 이 자식아! 그렇다면 이런 돌투성이 쓸모없는 땅만을 받았던 유방은 어떻게 이런 곳에서 세력을 길러서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유방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별별 역사였습니다.